요거는 이제 릴스인데요. 릴스에 올린 건 이렇게 피드에도 뜨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릴스 화면이고요. 요 위쪽에 있는 얘네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토리. 여기 있는 게 로고, 여기가 이제 관심사 표시하는 어떤 그러니까 알림창 같은 거고요. 요게 이제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위쪽에 여기 홈이라는 부분에서는 나와 내 친구들 게시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 란이에요. 그래서 이 홈 창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내 팔로워들 있죠. 팔로워들이 올린 어떤 게시물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쁜 꼬마 배우가 보이죠? 이렇게 꼬마 배우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차근기 같은 걸 올렸던 것 같네요. 자, 보통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북은 보면은 글이 위쪽에 있었죠.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영상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글은 요 밑에 이렇게 보입니다. 당겨서 잠깐 세로 고침을 좀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제이펍이라는 어떤 그 회사에서 자기네 어떤 퀴즈를 내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제이펍 퀴즈 해가지고 글은 안 보여요. 먼저 보이는 건 사진이나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더보기를 눌러야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영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을 쓸 때 글이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 글씨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이콘들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URL이 있죠. 요 주소를 원래 우리가 클릭하면 다른 여기 사이트로 넘어가지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안 그래요. 안 넘어가져요. 인스타그램에서 링크를 열 수 있는 그러니까 링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 프로필 창의 요 하단에 있는 링크 연결하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게시글에 이렇게 URL을 넣어도 사실은 눌러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 정도도 일단 알아두셔야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샵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이죠. 북스타그램, 뭐 책스타그램, 출판사그램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단은 이분하고 이 제이펍 오피셜을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뜬 거지만 팔로우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건 실제 이 해시태그로 인해서 걸려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스타벅스나 스벅 같은 걸 찾아보았을 때 그때 아마 최근 게시물에 이런 제이펍 오피셜이나 이런 데서 올린 것들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유 이벤트 이런 것도 뜨죠. 그쵸?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시태그로 사람들이 찾아보았을 때 뜨게끔 하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 글이니까 보시면은 참여 방법은 보통 이래요. 해시태그를 눌러 찾아 들어온 사람들도 나중에 얘네 어떤 그 내용들을 받아봐야 할 테니까 제이펍이라는 어떤 회사를 팔로우를 해라 라고 하고 댓글을 남겨라 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누군가가 어떤 게시글에 이제 댓글을 남겼는지 그런 것들도 이런 공감에서 일단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넣도록 그렇게 이벤트를 적고 있는 게 보이죠. 댓글이나 참여가 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게시물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신 글 말고도 인기 글에도 뜰 수 있게끔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을 많이 적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방에서 올린 것들을 홍보하는 경우들도 보일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시태그들을 많이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원홈 서비스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입니다. 여기도 꾸준히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 나이대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게 MBTI거든요. 그러니까 MBTI별 어떤 자소서 장점이라든지 이 나이대가 좋아하는 그런 게시글들을 많이 올리면서 팔로워를 많이 모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얘네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광고를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요즘 SNS 핫한 자취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자취템들 뭐 쓸만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더라고요. 만약 혹하면은 사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요즘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여기 이제 자취템 공구좌표라고 빼내서 여길 누르면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꺼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야, 오늘 방문객만 해도 1100명이 방문을 했네요. 지금 우리가 11시 49분에 보고 있죠. 동영상은 우리가 눌러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로바로 재생이 돼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씨만 있는 것보다 아니면 사진만 딱 있는 것보다 당연히 동영상이 더 눈에 들어오고 많이 멈춰 있게 되죠.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게 된다면 나중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아, 이러한 게시글을 좀 관심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추천 게시물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명동에도 또 12층 다이소가 있었네요. 한번 놀러 가봐야겠다. 어제 봤어. 네, 저도요. 여기 저기 핫하게 저기 한번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이소가 12층 다이소가 생겼네요. 네. 그러면 제가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면 이대로 안 넘어가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책갈피가 있어요. 예, 인스타그램에 책갈피로 컬렉션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 게시물을 찾아서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컬렉션에 저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얘는 네, 저 저장을 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 타겟 고객에 관련돼서 광고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부분을 무엇이라 하냐면 뉴스피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뉴스피드에는 나와 내 친구의 게시글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당겼다가 놔주면 세로 고침이 돼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또 최근에 내 친구가 뭔가를 올렸다면 그 내용이 앞쪽으로 배치가 되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 혹시 보이세요? 얘네들? 얘네들이 바로 스토리라고 해요. 이 스토리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올려놓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한 건 그리고 여기 두 건 이렇게 다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몇 가지 빨리 볼게요. 이렇게 보고 나선 다음 스토리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를 다 본 게시글은 여기가 원래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가 예쁘게 되어 있었다면 스토리를 다 보았을 때 이렇게 회색으로 바뀝니다. 제가 세로 고치면서 당겨 보면은 그 스토리 다 본 거는 저 끝으로 가 있어요. 이 스토리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내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눌러서 다 보지 않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내 프로필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홍보가 돼요. 그쵸? 그리고 눌러보면은 그에 대한 게시글을 볼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상품이 있으면 또 하게 되는 I'm so glad to know you won't be here to fuck with my mood. 그래서 제가 팔로우를 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좀 뭔가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면 뭔가 구매하고 싶거나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그런 채널이라서 하나 추천을 해봤어요. 자, 요런 거는 뭐냐면은 실제 이제 컨설턴트 그 뷰티 제품을 판매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올려놓는 걸 볼 수가 있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심심할 때 눌러서 그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프로필이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할 때 자꾸 눈에 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쇼핑몰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이제 사은품을 넣어놨거나 고객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죠. 이런 웹툰 같은 거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토리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다 본 게시글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세로 고침해보면 다 본 것들은 저 뒤로 밀려나고 안 본 것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하트는 뭐냐? 이 하트를 눌러보면은 누가 나를 팔로우를 했다든지 누가 어떤 릴스를 좋아했다든지 내 친구가 어떤 계정을 쓰고 있다든지 이런 소식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좋아요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좋아요를 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많이 적는 사람은 아무래도 나도 호감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팔로우를 했다면 나도 당연히 맞팔로우를 해주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알림 부분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요거는요, 눌러보면은 이게 메신저 같은 거예요.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라 해서 내가 만약 이러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으로 어떤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메신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겠다면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친구들 받는 사람을 설정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체제예요. 실제 이런 DM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자, 선생님, 네. 너한테 내가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팔로우를 할 그게 팔로우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팔로워랑 팔로잉이 있잖아요. 그건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미리 좀 말씀하러 한번 가볼게요. 프로필 창 한번 눌러볼까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사람 모양 아이콘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제 사진을 넣었지만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필 창이에요. 요 위쪽에 보시면 제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옆에 이렇게 표시돼 있죠. 눌러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계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계정을 동시에 관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요 제가 디팔천사 같은 경우는 제 개인 계정이고요. 한일 넘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친절한 수정생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주로 요 계정에는 이런 식으로 학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요 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추가로 넣다가 요즘은 올리고 있지 않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내가 계정을 관리할 때 계정의 특성을 나눠서 계속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 계정 추가 보이죠? 지금 파란 게 돼 있는 게 메인 계정. 지금 선택돼 있는 계정. 그것도 나중에 창을 바꿀 수가 있나요? 창을 바꾼다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한일 넘버원을 고르잖아요. 네. 그럼 이 계정으로 전환이 됐죠? 눌러보면 한일 넘버원이 제일 위에 있겠죠? 이 얘기일까요?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제가 개인 계정으로 바꿨고요. 자, 이 개인 계정의 요 화면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개인 계정이니까 제가 제 얼굴 사진을 넣었고요. 만약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계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홍보할 글씨까지 해서 로고 같은 걸 넣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게시물 수예요. 제가 계정에 이제 게시물을 올리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팔로워랑 팔로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계정이 마음에 들어서 제 계정에 팔로우를 눌렀다면 팔로워가 되는 거죠. 팔로잉이라는 건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의 계정을 팔로우를 했을 때 팔로잉으로 들어가요.
제가 딴 사람 했을 때 팔로잉. 네, 그쵸. 팔로워는 딴 사람이 내 계정에 팔로우를 했을 때 팔로워.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 팔로미.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거는 제 계정의 이름이에요. 제가 요거는 친절한 수정쌤 엘리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이름을 줬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정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일부러 이 소개 글에는 해시태그도 넣어 보았고요. 그리고 골뱅이에서 언급도 했어요. 이 언급을 눌러보면은 그 계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인터넷이 빨리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계정들 간에 만약 연결을 해주고 싶잖아요. 내 계정을 본 사람이 이 계정으로도 가서 보고 싶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언급만 해주셔도 되죠. 계정 만들어서. 요거는 뭐냐면 실제 그냥 단축 URL을 제가 넣어봤죠. 네, 이렇게 누르면 그 단축 URL로 연결한 다른 몰로 이렇게 넘어가지네요. 그죠? 테스트몰이니까 그냥 사시진 마시고 네, 그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오픈마켓 과정할 때 설명하는 테스트몰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필 편집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눌러서 이 내용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사진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름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원래 블로그 같은 경우 블로그 주소 못 바꾸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용자 이름을 언제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주소 같은 건데 이 주소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소개글을 적을 때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딸기나 뭐 이런 뭐랄까 이모지 같은 걸 좀 넣으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적으면 되게 삭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모지를 좀 넣어서 이쁘게 장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해시태그로 뭐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고 싶다, 노출이 되고 싶다 하면은 이런 걸 넣어서 올려도 되기는 하겠죠? 요건 아까 얘기했듯이 언급. 언급은 그냥 골뱅이 적고요. 그러고 예를 들어 제가 앨리스면은 뭐 그리고 원래 적다 보면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띄어쓰기가 됐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계정이 나오면 그 계정을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러 가지 계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계정을 서로 간에 연결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한일 수도 있네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링크는 여기 한 군데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연결할 거를 링크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 스토어를 연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 블로그나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결해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만 연결하기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시키기도 해요. 이건 보시면 링크바이오라는 서비스를 활용한 건데요. 눌러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담하기, 구매하기, 뭐 블로그 가기 등의 이런 메뉴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블로그로 가지게 한다든지, 그죠? 여기를 누르면은 뭐 딴 데로 가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링크를 연결해서 묶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인스타에 있는 기능은 아니고요. 어플 하나를 설치해서 달아주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궁금하시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프로필을 이쁘게 한번 꾸며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눌러주시고 사람 모양 프로필 편집을 눌러서 사진도 그냥 이쁜 사진 아무거나 뭐 본인 얼굴 아니어도 돼요. 이쁜 사진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 이름이랑 소개글도 한번 가볍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 링크 연결하는 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바일 블로그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이버 블로그.
없다고 하기 없기 이미 다 있는 거 알아요. 네. 그 링크로 한번 연결해 보면 제일 좀 쉽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링크 연결하는 것만 좀 소개를 해보자면, 잠깐만요. 저 링크 좀 없애고. 프로필 편집해서 링크 연결하실 때요. 저 이거 스토어 링크는 좀 제거할 건데, 링크 삭제 좀 눌러서 제거 좀 할게요. 보여드릴 거니까. 링크를 처음에 연결하실 때 링크 추가를 눌러서 외부 링크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URL과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스마트폰 하단에 요 네모가 홈 화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처음 화면으로. 요거 눌러서 잠시 줄여놓고 모바일 블로그로 가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서도 사람 모양을 눌러요. 그러면 요게 링크 공유잖아요. 요거 눌러서 URL 복사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전체 보는 게 요 석삼자 세로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요거 눌러서 여기 아까 그 인스타그램 창으로 가서 URL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제목에다가 뭐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서 체크. 이렇게만 하면 외부 링크가 쉽게 추가가 되거든요. 해서 사진, 이름, 그 다음 소개글, 링크까지 한번 넣어보시고 체크 누르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이 이름 같은 경우 검색할 때 활용이 또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따 어차피 검색도 얘기할 거였는데 검색에서 제가 만약에 친절한 수정쌤을 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친절한 위해서 수정쌤 이름을 이렇게 하는 들어가죠. 친절한이라고 적었더니 친절한 타로도 나왔고 친절한 진아씨도 나왔어요. 그쵸? 검색어네요. 검색어. 쉽게 일종의 이름 부분은 검색어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네. 비디오 키워드식으로 검색어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주로 찾아서 걸려 나올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은 게 친절한 수정쌤 엘리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적었잖아요. 네. 그럼 블로그 마케팅을 치더라도 제게 그래도 계정에서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친절한 수정쌤을 치더라도 당연히 제게 앞에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또 친절한 수정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검색이 돼서 나오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본인 이름으로 적는 것보단 물론 이름으로 나를 찾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브랜드명 같은 걸로 적어서 쓰시거나 브랜드랑 관련된 어떤 해시태그들의 조합으로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해시태그를 적어라라는 게 아니라 해시태그 그 키워드의 조합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해시태그 소개글에다가 넣었어요. 붙여셔갖고 하신 거죠. 네. 몇 개까지 가는 거죠? 여러 개 되긴 할 텐데 이 소개글에 전체 글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개글을 적을 때 이 소개글이 총 뭐 105자 뭐 이런 식으로 글 개수 제한이 있거든요. 요 안에만 들면 상관없어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만약에 샵 13리뷰라는 것도 그러면 제가 만약에 검색을 만약에 네. 인스타에서 만약에 해도 해시태그를 걸어놓으면 그게 검색이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 프로필로 검색이 돼서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요걸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 창에서 요걸 딱 누르면 그에 관련된 것들 해시태그만 쫙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일상 리뷰가 아니라 한일 컴퓨터라고 넣는다면 누군가가 제 프로필에 와서 한일 컴퓨터라는 요 해시태그를 딱 누르면 한일 컴퓨터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는 게시글들이 쫙 보이겠죠? 그걸 걸어놓는다는 거죠. 네, 그런 목적으로도 만들고요. 사실 이렇게 적으면 글씨가 우리가 강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강조하는 역할로 넣기도 해요. 왜냐면 샵을 붙여서 해시태그를 넣으면은 일단은 파란 색깔로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까만색 글씨보다 강조돼서 보이죠? 그런 목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금 샵 일상 리뷰라는 거를 지금 링크를 좀 따로 또 걸어놓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링크를 따로 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샵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샵 한일컴퓨터 학원을 제가 걸어놨다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를 누군가가 눌렀을 때 그 한일컴퓨터 학원의 게시글들이 쫙 보이겠죠? 그러니까 관련된 게시글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게시글이 있어야지 링크를 그 해시태그를 걸어갖고 들어가도 그걸 눌러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게시글을 적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일컴퓨터 학원과 관련된 게시글을 적을 때 뭐 해시태그를 샵 한일컴퓨터 학원 요걸 적어서 게시글들을 올린다면 이걸 누르면 걔네들이 쫙 보이겠죠. 그래서 뭐 최근 게시물 또는 뭐 릴스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또 다른 뭐 이거 이름을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뭔가 내가 아까는 블로그로 연결했지만 지금은 다른 걸 연결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사용자 이름 선택은 쓸 수 있는 아이디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쓸 수 있는 아이디인지. 거예요. 아까 생각하신 건 요거 링크랑 자꾸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링크는 하나 더 걸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어플을 활용해서 링크를 연결을 해주는 어플 하나를 설치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그 링크를 여기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거는 오늘 제가 시간상 설명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얘기를 드린다라고 했죠. 저기서 링크 바이오 저는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담하기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원으로 바로 연락이 되게 해놨고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제가 유튜브 중에 한 개를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내 그쵸? 블로그의 게시글을 유튜브 이제 내용 마치 바로 볼 수가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제품을 구매하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튼으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인스타의 자체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요거 연결하시는 거는 따로 이제 링크트리나 인스타바이오와 같은 링크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연결을 짓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었어요? 없으신가요? 이름을 지정해서 아까 선생님은 친절한 수정쌤도 있고 그거를 연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연결하는 이유요? 네, 다른 것도 그거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자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다른 그 경로가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여기다가 제 일상도 담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 학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맛집에 대한 내용도 담고 하면은 진짜 중구난방한 알겠습니다. 인스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를 여러 개를 나눠서 얘는 일상에 대한 거, 얘는 학원에 대한 거, 얘는 뭐 내 취미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링크를 한다. 그 계정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체계적인 인스타를 운영할 수가 있죠. 들어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 팔로워를 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 채널의 매력을 느껴서 이 채널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받아보고자 팔로워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일상이라고 한다면 일상에 제 친구들이 팔로워를 할 테고요. 아니면 이제 개인 계정이 아닌 학원 계정이라고 한다면 학원의 어떤 그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르게 될 텐데 그게 혼재돼 있다면 과연 그분들이 팔로우를 할까요? 안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또 질문 있었을까요? 네, 선생님. 네. 만약에 제가 네. 지금 이렇게 속에다가 샵 넣어갖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너무 긴데요? 아, 이렇게 되셨구나. 네, 네, 맞아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마케팅적으로 만약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게시물이 많은 거를 그러면 위주에 넣는 것보다는 없는 거를 찾아서 해서 근데 여기서 양날의 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시태그를 눌렀을 때 내 글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해시태그를 쓴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들도 다 보여요. 네. 그것도 염두를 두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게시글을 내 걸 보기 위해. 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브랜드 정도만 넣으시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은 해요. 굳이 그게 이제 검색어가 돼서 내 계정을 찾아오는 검색어인 건 아니거든요. 그쪽에 넣는 소개글이라는 건. 내 프로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해시태그를 눌러서 네. 그에 관련된 해시태그 게시글들을 보게끔 하는 거지. 아, 실제로 아, 내가 네, 여기다 네, 해시태그를 네. 달았을 때 글쎄요, 뭐 인스타에서는 뭐 이 정도는 될지 개념인지 모르겠다.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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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아시겠죠. 그냥 거기에 그냥 했었을 때 소개했을 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걸 누르면 그냥 제 그 게시글에 만약에 그냥 우리가 해시태그를 게시글에다가 넣었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 아까 같이 뭐 페디큐어라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페디큐어에 대한 게시글을 나만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쵸. 잔뜩 올렸거든요. 네. 근데 나보다 경쟁이 더 그러니까 뭐랄까 인스타를 이전부터 먼저 해서 팔로워도 많고 더 많은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이 더 눈에 띄게 올려진다면 나는 좋은 일만 해주는 게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도 그럼 드네요. 일단은 이렇게 네. 해서 검색을 하더라도 제가 인스타에 최적화가 된다면 또 저도 위로 상단으로 그렇기는 블로그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하겠죠. 네. 그런 용도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슬슬 우리 게시글 하나 올려볼까 하는데 게시글 올려도 되죠? 될 거야 아마 그죠? 자, 그러면 178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여기는 이제 인스타그램 글 게시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게시글 추가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여러 항목 선택을 눌러볼 건데요. 게시글을 추가하는 부분은 홈 창에서도 가능하고 프로필 창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프로필 창에는 상단에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요게 게시글 추가예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게시글을 만들 거다. 게시글을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홈창에서 추가하실 때는 홈창을 눌렀을 때 요 아래 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버튼이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게 게시글 추가 버튼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게 떠요. 여기서 게시글이냐 스토리냐 릴스냐 라이브냐를 고를 수 있게 돼 있는 게 홈창의 모양이고 아까는 직접 골라서 들어가는 거였고 그것만 좀 달라 보이죠? 자, 그러면 내가 게시글로 올리고자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여기 요 표시 보이세요? 요거 네모 2개 겹쳐져 있는 표시 이거는 사진 여러 장을 선택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누르는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물론 동영상도 고르셔도 돼요. 자, 대략적으로 제가 게시물들을 골랐고요. 그러고 옆에 있는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게시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정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필터 효과예요. 눌러보시면 사진에 효과가 적용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런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앞에 있는 노멀 이게 효과 없는 거니까 요걸 누르셔도 돼요. 요 사진을 올리다 보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첫 번째 선택한 사진이 제일 처음에 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진이 눈에 띄는 사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동영상 아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있었던 이 동영상을 앞에다 올려놓고 싶어요. 첫 번째로 옮기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동영상을 꾹 눌러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는 것도 돼요. 또 동영상에 소리가 들려서 너무 시끄럽다 하는 경우는 위쪽에 여기 요거 보이시죠? 스피커.
이걸 눌러서 음소거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질문인데요. 네,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다시 게시 그 갤러리에 있는 걸 다시 더 추가하고 싶다라는 건가요? 네네네. 잠깐만요. 요거 그럼 편집을 일단 제가 체크해 놓고 추가해 볼게요. 자, 제일 끝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어요. 여길 누르면 더 추가할 영상을 선택해서 추가를 더 하실 수가 있어요. 영상이 아니라 사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넣었던 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럼 얘를 꾹 누르면 여기 쓰레기통이 위에 보일 거예요. 갖다 버리면 해당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갖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는 최대 10장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상관없이 최대 10장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해당 사진이 만약 어두워서 편집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클릭하시면 그 사진에 대해서 필터를 따로 주거나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밝기를 좀 더 조절한다든지 대비를 좀 더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 선택했고 위치도 맞췄다라고 한다면 옆에 체크를 누르시면 이제 글을 적는 메뉴로 넘어갈 거예요. 아, 체크가 아니라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체크는 아까 요거 사진 제가 편집한 거 적용하기 위해서였고,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간 창에 여기 문구 입력에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적겠죠. 글은 맘대로 적으세요. 뭐 테스트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 맘대로 적으시는데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할 거냐면 해시태그를 다셔야 되겠죠? 이모지도 마음에 드는 이모지 있으시면 조금 넣어보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해시태그를 달겠습니다. 샵을 붙인 후에 해시태그를 적으면 돼요. 이렇게 샵을 붙여서 적다 보면요, 글씨가 관련된 글씨들이 쫙 떠요. 거기서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해시태그까지 그래서 좀 여러 개 적어보세요. 그러고 밑에 보면 사람 태그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간 사람이 있을 때 사진에다가 사람을 태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게시글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같이 간 사람이다. 그럼 얘를 누르고 누구인가요에다가 사용자 검색을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그 이름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적으면 쫙 뜨죠. 그러면 관련된 사람이면 얘를 이렇게 눌러서 연결을 시켜주면은 딴 사람이 여기를 딱 누르면 이 사람 계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작품,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작품이나 제품에 대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서 만든 인스타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누르면 여기 있는 태그를 누르면 그 스토어에 관련된 어떤 인스타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을 하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보통 그런 목적보다는 같이 간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연결해서 찍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람 태그예요.
자, 그리고 위치 추가는 장소를 추가하는 건데요. 눌러서 만약에 위치를 롯데 월드몰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그 롯데월드몰이라는 위치 장소가 들어가요. 그럼 이 장소를 찾은 사람들한테 제 게시글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미디어에도 게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내 계정에다 연결할 수도 있고 트위터나 텀블러와 같은 다른 도구를 쓰신다면은 그런 데다가도 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다 되셨다면 여기 이제 체크 눌러서 게시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때는 요 해시태그 넣는 거 꼭 넣어주시고요. 게시까지 해보세요. 제가 동영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어차피 금방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올리신 분은요, 그 사진 올린 거 중에 제일 첫 장, 사진이나 동영상 올린 거 중에 제일 첫 장이 보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더보기로 해시태그가 가려져 있잖아요. 더보기 눌러서 해시태그가 보이게끔 해서 화면을 한번 캡처해서 올려보죠. 캡처하시는 거는 전원 버튼과 소리 줄이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화면 캡처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저희 톡방에다 한번 올려보실래요? 좀 전에 네. 아까 이 사람 태그 넣는 거 하다가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왜 그런 거죠? 잠깐만요. 자, 지금 그러면 톡방에 이제 올라온 분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찾는 방법은요, 어려울 건 없어요. 이분은 인스타그램 아예 주소를 올려주셨네. 게시글을 좀 캡처해서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 정선님 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네,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톡방에 올려져 있는 사진 화면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저희 그 핸드폰 화면입니다. 우리 검색을 해보려고요. 자, 여기 검색 버튼, 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여기 떠 있는 것들은 내가 최근에 관심을 가져 했던 것들이 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 화면이 다를 거예요. 여기 검색을 눌러서 위쪽에 여기 검색 보이시죠?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는 건데요. 이분의 근데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거 어디 갔어요? 다시 올렸어요. 아, 다시 올리셨죠? 일단은 그럼 잠깐 패스. 예, 인재님 거부터 잠깐 볼게요. 여기 보니까 춘삼이 천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보면 먼저 뜨는 요 인기나 계정에 뜨는 것들은 뭐냐면 춘삼이라는 제가 단어를 쳐서 검색을 했을 때 계정 이름에 이렇게 춘삼 이모나 춘삼이가 적혀 있는 것들이 춘삼이가 꽤 많았네요. 이렇게 뜨게 되고요. 태그라는 부분의 해시태그가 이렇게 춘삼이로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가 지금 12,000건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은 인기 게시물과 최근 게시물 릴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기 게시물은 정말로 인기가 좀 있는 그런 게시물들을 말한다면 최근 게시물은 최근에 올린 게시물들이 뜨는 거예요. 여기 떠 있는 거 보이세요? 요거 그림?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인재님의 인스타도 바로 찾아갈 수가 있네요. 직접 이렇게 인재님의 인스타에 주소를 쳐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친구의 경우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만약에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춘삼이라는 부분에 이제 해시태그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서 본 사람들은 인기 게시물을 보거나 아마 최근 게시물을 볼 거예요. 인기 게시물은 우리가 아직은 좀 다가가기 어려웠고요. 아마 인스타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점점 인기 게시물 영역에도 뜰 거라고 보여져요. 최근 게시물은 오늘 만들어도 이렇게 떠요.
그 대신에 이 해시태그가 만약에 게시물이 자주자주 바뀌는, 예를 들어 뭐 댕댕이다 라고 한다면 진짜 몇 초에 몇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뜨기 힘들지만 이 춘삼이라는 이름 자체는 지금 게시물 자체가 한 10,000건 정도 들어오는 게시물이라서 그렇게 많진 않아서 최근 게시물에 그래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눌러보면은 10분 전에 올린 것도 이렇게 게시가 돼서 보이죠. 그리고 요 게시물을 눌러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올린 건데 얘는 3시간 전에 올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단에 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릴스는 뭐냐면 춘삼이라는 이 해시태그를 적어서 띄운 릴스들이 뜨는데 음악하고 영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올린 경우는 이제 릴스 같은 데 뜨더라. 자, 저는 이분을 마음에 들어서 팔로우를 하고 싶어요. 이분이 올린 게시물을 받아서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의 옆에 보시면 팔로우가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팔로우를 하면 팔로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팔로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요 하트는 관심사예요. 그래서 사진을 따닥 2번 터치하면은 하트가 들어가요. 좋아요를 할 수도 있고, 댓글을 적어서 내가 이 게시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여기 말풍선 모양의 댓글을 눌러서 글을 여기다가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댓글을 달았고요. 그 다음 게시글 볼게요. 자, 이분의 게시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찾을 때 검색해서 찾으시면 돼요. 검색해서 여기 보이는 요 계정명을 여기다 적어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친구의 경우가 거의 그렇다고 했죠. 보통은 요런 해시태그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검색에다가 부동산, 요 좀 너무 큰데 해시태그가 그래도 한번 쳐볼게요. 부동산. 자, 이렇게 적어보면 인기 해시태그들이 보이고 계정. 요거 이제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름에 부동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태그. 요거 이제 부동산이라는 해시태그인데 게시물이 74만 4천 개 정도가 있대요. 그래도 주로 올리는 주력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게시물 자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해시태그를 쓴 사람 중에 이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인기 게시물에 떠 있을 거고요. 최근 게시물에 보시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로 밀려나 있네요. 그죠? 자, 요거는 지금 우리 11분 전에 적은 게시글이에요. 얘는요 42초 전에 적은 게시글이에요. 아까보다 이 해시태그로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 게시글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는 거 보이죠? 조만간 후면은 더 많이 밀려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큰 해시태그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해시태그들도 같이 써서 내게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자주자주 올리면 계속해서 내 게시물들이 떠 있긴 하겠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릴스는 영상에 대한 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라는 해시태그로 일단은 최근 게시물에서 지금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좋아요 2개 받으셨어요? 저도 좋아요 하나 더 드리고 팔로잉 관계가 되었고요. 네. 댓글 적는 거 한 번만 더. 댓글은 여기서 적어요. 요거 표지방 모양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박수를 보낼게요. 자, 눌러서 들어가서 팔로우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우리끼리 팔로우 해주기,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남겨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시간이 많이 갔죠. 버스타그램 게시물. 어떡해, 잠깐만요. 팔로우도 해주시고. 했어. 그럼 어디 있는 거야? 뭘 어디 있어? 자기가 뭐 내 폰으로 가서 이제 확인하면 없잖아. 이거 이제 막 들어오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본 거고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해준 거고 뭘 걸리는 거야? 아니 그 팔로우 지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나오잖아. 아니 이건 아니고. 좀 기다려. 기다려. 아, 진짜 못하고 지금 되고 있잖아. 되고 있는데? 내일들이 여기 안 나왔네. 난 발각질 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돌아가는 게 안 보이구나. 책을 못 보네. 집에 가서 열심히 가지고 놀아야지. 이거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달았죠, 요거. 근데 수정해서 달았죠. 아닌가요? 해시태그 혹시 수정해서 다셨어요? 수정 안 했습니다. 수정 안 해놓으면 왜? 혹시 다른 분들 나오세요? 저도 안 나와요. 오래 걸려? 뭐가 기니까 뭐지? 태그가 뭐예요? 발각줄 이렇게 딱 이거 정하면 돼. 정하면 딱 보내요. 저기는 한 번씩 다른 거 해보고 있어요. 됐어. 근데 안 나와요. 자기 거 메인 하면 그러게 왜 얘가 안 나올까? 18분 전인데 안 나오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계정으로 찾아 들어갈게요. 저거 팔로우 하시면 돼요. 네. 페디큐라고 직접 적으셔서 찾으셔도 계정에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계정에서 찾아 들어갈게요. 얘는 지금 안 뜨네요, 노출해서.